최근 실거래가가 14억 9천인 강남 아파트를 단돈 17만 원에? 이것이 바로 국민임대주택입니다. 이러니까 1년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사람들이 안 나와. 안녕하세요. 아영이와 아린이 그리고 032의 아빠입니다. 오늘은 SH공사의 2025년 제1차 국민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공유합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국민임대주택 이 네 가지 공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1차, 그 해에 2차는 안 나왔어요. 모두 1차로 끝났습니다. 우리 카페에서 국민임대주택 SH로 검색하면 이렇게 5개 나옵니다. 그렇다면 2025년 국민임대주택 과연 2차가 있을까요? 4년 연속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공고 날이면 날마다 오는 그런 공고 아닙니다. 1년에 딱 한 번만 찾아오는 아주 귀한 공고예요. 지금이 기회다. 이번에 놓치면 1년 기다려야 한다. 초록색 서울 13개 지역구와 의정부까지 골고루 나왔습니다. 골고루 아닌데요? 흰색도 많은데요? 에이,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49형 방 2개까지는 국민임대주택이 위치한 구와 초록색, 연접한 구, 파란색에 거주할 때 모두 1순위입니다. 장기전세주택 안 따라갔어요. 다행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세요? 1순위는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이에요. 그건 청매입, 청안주, 공공일 때 그렇습니다. 1순위에 대한 정의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1순위라고 다 같은 1순위가 아니다. 어디는 청약통장으로, 어디는 거주지로, 어디는 소득으로, 어디는 가구원수로 1순위를 구분합니다. 어우 복잡해요. 그러니까 제가 먹고 사는 겁니다. 복잡해야 영상 찾아볼 거잖아요. 앞으로도 공고문이 많이 어렵고 복잡해지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초록색은 이번에 모집하는 국민임대주택이 있는 지역이고 파란색은 연접하는 지역구입니다. 초록색, 파란색 모두 1순위. 성동구를 예로 들면 성동구와 연접한 지역구 딱 붙어있는 동대문구, 광진구, 강남구, 용산구, 중구까지 모두 1순위라는 얘기예요. 한강은 접착제예요. 넘어갑니다. 연접 붙어있으면 다 1순위. 결과적으로 오늘 공고 서울 전 지역에서 모두 1순위로 접수할 수 있는 단지가 있다. 나도 1순위, 너도 1순위.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선택해야 유리한지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하고요. 또 어떤 면적을 선택해야 유리한지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9제곱미터, 39제곱미터, 49제곱미터, 59제곱미터 집 크기는 쉽게 4가지인데 5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당첨자 결정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거주지 순위, 청약통장 순위. 무튼 이렇게만 봐서는 잘 모르니까 예시로 고덕강일 2지구, 강동 리버스트 보겠습니다. 29제곱미터는 원룸 요 정도 되는 크기예요. 제가 29제곱미터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잖아요. 여기서 첫째 아영이도 낳고 살았었다. 29형 잠깐 살기 괜찮았습니다. 39제곱미터 39형은 1.5룸 구조. 오, 욕조도 있고 북박이장도 있고 좋아 보여요.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49제곱미터 투룸 구조. 마찬가지로 욕조가 보이고 발코니도 확장됐고 주방도 넓어졌습니다. 또 저희가 49제곱미터에서 둘째 아린이를 낳았잖아요. 49제곱미터에서 4인 가구 아기 때는 괜찮다. 59형은 아래 리엠파크 평면도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 발코니 3개, 욕조 있고 샤워부스 있고 반침 있고 이 크기가 59제곱미터 59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크기도 1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지난 공고에서는 2인 이상만 59형에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닙니다. 세대원수에 따른 전용 면적 기준 이거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냐? 화가 많은 어떤 분이 영상을 막 만들고 국민청원을 또 막 하셔가지고 무튼 이 크기도 1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은 글쎄요. 이게 점수가 이따가 자세히 보고 참 그래서 여기가 어디고 얼마인지 빼먹었는데 일단 고덕강일 2지구 강동 리버스트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4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 단지별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고덕강일 2지구를 묶어서 신청받아요. 리버스트, 리버파크, 리엠파크, 리씨 3형제인데 우리는 요렇게만 선택할 수 있어요. 암기법은 리버, 파크, 파크. 그래서 중간은 리버파크, 리씨 3형제, 리땡파크, 그래서 리엠파크, 리버스트. SH 강동센터에서 이렇게 외운다고 하더라고요. TMI. 리버파크가 가장 먼저 지어졌고 리버스트가 2번째, 리엠파크가 3번째 택지개발지구입니다. 리엠파크는 강일역을 기준으로 또 좌우가 다른데 여기 고덕 온피체도 있고 강동구에는 선택지가 총 5개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어후
강동구 복잡하다. 또 국민임대는 몇몇 단지를 제외하고 랜덤 배정입니다. 리버파크 1에서 10단지 중에서 한 곳으로 랜덤 배정되고요. 리엔파크 1에서 3단지 중에서 한 곳으로 랜덤 배정. 리버스트 4개 단지 중에서 한 곳으로 랜덤. 아이고 복잡해라. 무튼 그래서 얼마냐고요? 단지마다 금액이 살짝 다른데 제일 비싼 곳을 기준으로 29형은 이 금액입니다. 기본 임대 조건이 1,900에 19만원. 보증금을 올리면 임대료 7만원도 가능하고요. 보증금을 줄이면 700만원도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쫄지 말자. 우리에겐 상호전환이 있습니다. 39형도 보면 이 크기의 아파트를 월 10만원에 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주인공 바람쥐님이 강동구에 나온 SH 구민주택 39형의 1인 가구 청년으로 당첨되셨습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그리고 관리비도 10만원. 관리비는 6단지를 기준으로 개별 사용료를 포함했는데 어머나 숫자가 아주 아름답죠? 임대료 10만원, 관리비 10만원. 49형 투룸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답게 임대료 13만원, 관리비 13만원. 가격은 인정이에요. 말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59형 3룸은요. 어머나 세상에 14만원. 미쳐버렸다. 다음은 강남구 보겠습니다. 강남에 국민임대주택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선택지가 4개나 되고요. 레미안폴에 강남 한양수자인, 강남 한신 휴플러스, 강남 신동아 파밀리에, 세곡 리엔파크, 강남 대시안파크. 크기는 39형부터 59형까지 골라 잡으세요. 강남은 대표적으로 레미안폴에와 강남 한양수자인을 보겠습니다. 위치는 여기 3호선 수인분당선 GTX SRT가 지나는 수서역에서 도보로는 거리가 조금 있는데 아니 이 동네는 공원이 이만큼 있죠. 탄천이 흐르죠. 길 건너가면 이마트, NC백화점, 가든파이브,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법원. 엄청난 입지예요. 그래서 이 동네가 59형 기준으로 최근 실거래가 14억 9천이었습니다. 작년 영상 만들 때 13억이었는데 계속 오르네요. 어마어마한 동네다. 근데 여기 국민임대가 나왔다. 그러니까 평면도는 강남 한양수자인으로 보겠습니다. 사실 레미안폴이나 한양수자인이나 차이는 없습니다. 49제곱미터 49형은 방이 2개, 욕조가 보이고요. 기역자 주방에 가스레인지고 요만큼은 확장. 특별하게 뭐가 다른 것 같진 않아요. 레미안폴의 한양수자인 49형으로 총 7세대를 모집하는데 임대 조건은 이 금액입니다. 수자인 기준이에요. 15만원. 미쳤다. 59형은요 더 미쳤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 발코니 2개. 요만큼은 확장. 4세대 모집하는데 임대료가 17만원. 뭐지 이거? 최근 실거래가가 14억 9천인 강남 아파트를 단돈 17만원에? 이것이 바로 국민임대주택입니다. 이러니까 1년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여기 최대 거주 기간이 30년이거든요. 한 번 들어가면 사람들이 안 나와. 다음은 강서구 보겠습니다. 강서구는 크게 마곡 엠벨리와 마곡 수명산파크 두 가지로 나뉘는데 마곡역을 기준으로 엠벨리는 이렇게, 수명산파크는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SH 강서센터는 여기 있어요. 여기는 김포공항. 비행기 시끄럽겠다고요? 아니요, 별로 안 시끄러웠습니다. 제가 SH 강서센터에서 근무했잖아요. 처음에는 신경 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비행기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제가 좀 둔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무튼 마곡지구를 선택하면 1단지부터 15단지까지 9단지는 빼고 이 중에 한 개 단지로 랜덤 배정되고 발산지구를 선택하면 수명산파크 1단지부터 7단지까지 이 중에서 한 개 단지로 랜덤 배정됩니다. 그러니까 강서구는 선택지가 3개예요. 마곡, 발산, 마곡, 9단지. 여기는 어떻게 생겼냐? 마곡 이렇게 생겼습니다. 9단지, 10단지, 11단지, 12단지. 제가 가정의학과를 아직 마곡으로 다녀가지고 얼마 전에 가봤는데 와 진짜 좋아졌습니다. 원래는 홈앤쇼핑만 덩그러니 있었거든요. 근데 뭐가 생겼어. 대박입니다. 내부 구조는 비슷하니까 생략하고 그래서 여기는 얼마냐? 49형은 마곡 9단지를 기준으로 이 금액입니다. 12만원. 전기수도 가스 이런 개별 사용료를 포함한 관리비가 16만원인데 임대료가 12만원. 이게 국민임대주택입니다. 마곡 엠벨리는 이 크기로 39세대를 모집해요. 거기다가요 59형은 42세대를 모집하거든요. 마곡지구 제일 비싼 단지를 기준으로 이 금액입니다. 관리비는 그냥 8단지를 기준으로 했어요. 우와 진짜 대박이죠? 국민임대주택 39형 실제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49형은 59형은 어떻게 생겼는지 영상으로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강동 리버스트, 마곡 엠벨리, 리엔파크, 천왕 이펜하우스까지 모두 아영이네 채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부가 궁금하신 분은 한번 확인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1614명의 당첨자와 예비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일부 물량만 슬쩍 봤어요. 이외에도 구로구, 마포구, 서초구, 송파구, 은평구, SH가 택지 개발한 지역에 특별히 많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어디로 접수해볼까? 행복한 고민 해보자고요. 참, 상호전환은 보증금을 임대료로,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보증금과 임대료 상호 간에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데 100만원 단위로 60%까지 할 수 있어요. 보증금과 임대료는 이 제도를 통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쉽게 6.7% 이하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증금을 높이고 임대료를 낮추는 것이 이익이라는 말이에요. 자세하게는 170만원을 절약한 실제 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호전환 제도를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SH가 손해보는 구조니까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신청 자격입니다. 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일단 서울 거주, 지역 제한이 있고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 가족을 봅니다. 물론 세대 분리했다면 상관없는 조항인데 쉽게 말해서 등본상 나와 배우자의 직기동비속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때 접수할 수 있어요. 참, 상계 장암지구의 경우에는 서울 외에도 신청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세부 자격입니다. 먼저 소득은 70%가 기준인데 1인 가구는 20% 가산, 2인 가구는 10% 가산이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 보면 1인 가구 323만원, 2인 가구 438만원, 3인 가구 535만원, 4인 가구 600만원 요렇게 봐야 해요. 물론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가산이 또 있습니다. 총 자산은 3억 3,700만원, 자동차는 3,803만원 이하. 요게 기본 조건입니다. 다음은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29형, 30구형, 49형은 소득이 5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다음으로 거주지 순위를 봅니다. 5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59형은 소득 70%, 다음으로 청약통장 순위를 봅니다. 이후 단계는 동일해요. 50%는 이 금액, 70%는 이 금액. 국민임대주택은 저렴한 만큼 소득 기준이 타이트해요. 그리고 거주지 순위는 아까 이야기했죠? 이번에는 강동구에 나온 국민임대주택을 예로 들면 강동구, 광진구, 송파구 거주자까지 모두 1순위가 됩니다. 행복주택은 회사의 위치로도 1순위를 주지만 국민임대는 오로지 거주지로만 판단합니다. 2순위로 서울 거주자면 접수가 가능하긴 한데 보통은 1순위에서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2순위까지 가는 경우를 못 봤어요. 따라서 거주지 순위가 1순위가 아닌 분들은 오히려 청약통장으로 순위를 나누는 59형으로 접수하는 것이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물론 59형 큰 집이 점수가 더 높긴 해요. 무튼 59형은 청약통장으로 순위를 나누는데 1순위는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는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3순위는 모두 가능한데 마찬가지로 1순위에서 결정납니다.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횟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2만원씩이라도 꼭 합시다. 24회만 채우자. 진짜 어려우면 자동이체를 해지하자. 통장 해지는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점 볼게요. 배점은 나이, 부양가족 수, 서울 연속 거주 기간, 미성년 자녀 수, 청약통장 횟수 등 10가지 항목 27점 만점입니다. 작년 그리고 재작년 커트라인을 우리 카페에 넣어두었으니까 내가 몇 점인지 제발 좀 확인하고 접수하세요. 점수는 반복됩니다. 집 보는 눈 다 똑같아요. 인기단지는 매번 인기단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반 공급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주거약자용 주택을 알려드릴 텐데 저희가 주거약자용이잖아요. 이게 또 블루오션이거든요. 빠르게 요약할게요. 주거약자용 주택은 욕실 미닫이문, 문턱 등 주거약자의 편의를 위한 주택으로 주로 저층에 위치합니다. 앞서 설명한 기본 자격에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7가지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고 배점이 크게 달라져요. 6가지 항목 13점 만점. 저층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경쟁률은 훨씬 낮기 때문에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와 이분의 전략이었죠. 접수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해야 합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예비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 이전에 국민임대주택 공고에서 예비자로 선정된 사람이 이번에 또다시 예비자로 선정된다면 종전의 예비 자격은 상실됩니다. 쉽게 예비 자격은 동일 유형으로 한 개만 가질 수 있어요. 국민임대주택 한 개, 행복주택 한 개. 그러니까 예비 순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의해주세요. LH, GH 포함입니다. 접수는 9월 2일부터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방문으로도 가능하고요. 당첨자 발표는 2월 19일, 입주는 순번대로, 공간은 4월경으로 예상됩니다.
접수는 공짜. 당첨되면 최대 30년 동안 직걱정이 사라지는 국민임대주택. 우리 모두 접수하자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공짜인 거 아시죠? 또 아영이네 효과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기면 당첨된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마구마구 접수하자. 모든 걱정은 당첨되고 하자. 모든 걱정은 은행에서 하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